좋아하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 일이 안 사라져.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해. 혹시 나한테 화났나? 일십 하나에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는 경험 해본 적 있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유독 불안해지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 네 성격 문제가 아니야. 네 뇌가 어릴 때 사랑을 위험한 것으로 기억해버린 거거든. 오늘 그 이유를 전부 알려줄게. 슬롯머신 해본 적 있어? 레버를 당기면 어떤 날은 잭팟이 터져. 근데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나와. 규칙이 없어.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아이들은 사랑을 딱 이렇게 배워. 민지라는 아이가 있었어. 울면 어떤 날은 엄마가 달려와서 꽉 안아줬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품이었어. 근데 어떤 날은 똑같이 울어도 시끄러. 한마디만 던지고 방문이 닫혔어. 민지는 매일 레버를 당기는 거야. 오늘은 안아줄까 밀어낼까. 엄마 기분이 좋으면 잭팟, 나쁘면 꽝. 규칙은 없었어. 민지가 착하게 굴어도, 때를 써도, 조용히 있어도 결과는 오직 엄마 기분에 달려 있었어. 민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민지 뇌는 이렇게 학습한 거야. 사랑은 예측할 수 없는 도박이다. 이게 바로 슬롯머신 어린 시절이야. 1970년대에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심리학자가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어. 아이를 놀이방에 두고 엄마가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는 21분짜리 실험이었어. 안정하게 자란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면 금방 안심하고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 엄마가 안전기지 역할을 한 거지. 근데 민지 같은 아이는 완전 달랐어.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동시에 밀어냈어. 안아줘도 진정이 안 됐어. 화가 났다가 축 늘어졌다가 다시 매달렸어. 엄마한테 온 신경이 쏠려서 방 안의 장난감은 쳐다보지도 못했어. 이 아이 뇌에는 엄마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보가 쉬지 않고 울리고 있었던 거야. 탐색도, 놀이도, 호기심도 전부 멈춘 거지. 오직 엄마만 쳐다보는 아이. 이런 뇌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5명 중 1명이야.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 중에도 분명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뇌가 배운 생존 전략이 연애에서 폭발하기 시작해. 민지는 25이 됐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처음엔 행복했어.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말수가 적었어. 그냥 피곤했을 뿐이야. 근데 민지 머릿속에선 이미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어. 나한테 실증난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심장이 빨라지고 손이 떨려. 카톡을 보내. 나 뭐 잘못했어? 답이 안 와. 또 보내. 왜 답 안 해? 10분 만에 세 통째. 이게 민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야. 뇌 안에 비상 알람이 하나 있는데 이 알람의 감도가 너무 높아진 거야. 문 닫히는 소리에도 화재 경보가 울려. 이게 바로 민지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어릴 때 사랑이 예측 불가능했잖아. 조용히 있으면 무시당했어. 크게 울고 매달려야 겨우 반응이 왔어. 그래서 뇌가 생존 전략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감정 볼륨을 최대로 올리는 전략. 어릴 땐 이게 진짜로 먹혔어. 크게 울수록 엄마가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른이 돼서도 이 전략이 자동으로 켜진다는 거야. 뇌는 아직도 5살 민지의 규칙으로 돌아가고 있어. 남자친구가 조금만 멀어지는 것 같으면 감정이 확 치솟아. 그 순간 감정이 이성을 밀어내고 운전대를 잡아버려. 머릿속이 터널처럼 좁아져. 이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 보이고 다른 가능성은 전부 사라져. 남자친구가 그냥 피곤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건 터널 바깥에 있어서 안 보여. 오직 공포만 보여. 어릴 때 엄마가 방문을 닫던 그 순간이 지금 여기서 재생되고 있는 거야.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이거야. 민지는 사람 감정을 읽는데 천재야. 상대 표정이 살짝만 바뀌어도 바로 알아챔. 보통 사람이 못 잡는 미세한 감정 변화도 순식간에 포착해. 근데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려. 피곤한 얼굴을 날 싫어하는 얼굴로 읽어버리는 거야. 감지 능력은 최상인데 해석이 꼬여버린 거지. 혹시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아 이거 나인데 하고 있어? 그 마음 당연한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이야. 이 뇌가 연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진짜 소름 돋아. 민지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봐. 나 좋아해? 남자친구가 당연하지 라고 대답해. 근데 안 믿어져. 1시간 뒤에 또 물어봐. 진짜? 하루에 3번, 4번. 확인을 받는 순간에는 잠깐 괜찮아. 근데 금방 다시 불안해져.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컵에 물을 붓는 것 같아. 아무리 부어도 차오르질 않아. 이게 바로 확인 추구 행동이야. 확인을 받으면 끝날 것 같지? 안 끝나. 무서운 건 확인을 받을수록 기준이 올라간다는 거야. 어제는 좋아해 한마디면 충분했어. 오늘은 안 돼. 얼마나? 나만? 평생? 질문이 끝없이 늘어나. 그러다 남자친구가 지쳐. 답이 좀 늦어. 그 순간 민지뇌에서 비상 알람이 울려.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 1통, 2통, 5통,
열통. 왜 안 봐? 나한테 화났어? 우리 헤어지는 거야? 문자 폭탄이야. 이걸 항의 행동이라고 해.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거나 답장을 일부러 안 하거나 심하면 우리 그만하자를 먼저 던져. 진심이 아니야. 상대가 달려와 주길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걸 반복할수록 상대의 신뢰가 바닥을 찍어. 관계의 만족도가 추락하기 시작해.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데 받아보는 쪽은 공포야. 여기서 더 잔인한 게 있어. 민지는 이 관계에서 엄청나게 희생해. 자기 약속 취소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남자친구 일정에 전부 맞춰줘. 근데 속으로는 장부를 쓰고 있어.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말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계약서를 혼자 쓰고 혼자 사인하고 상대가 못 채워주면 혼자 배신당했다고 폭발해. 이걸 암묵적 계약이라고 해. 상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민지 혼자 분노하고 혼자 무너져. 이 세 가지, 확인 추구, 항의 행동, 암묵적 계약, 전부 사랑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야. 근데 전부 역효과를 내. 결국 남자친구가 진짜로 멀어져. 민지는 자기 혐오에 빠져. 나는 왜 매번 이 모양이지? 근데 여기서 진짜 잔인한 반전이 있어. 사랑을 붙잡으려고 한 모든 행동이 정확히 사랑을 밀어내는 행동이었어. 그리고 이 뇌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최악의 선택을 해. 가장 나한테 안 좋은 사람한테 끌리게 되는 거야. 가장 나한테 안 좋은 사람. 바로 회피형이야. 회피형은 감정이 가까워지면 뒤로 빠져. 연락이 뜸해지고 깊은 대화를 피하고 나는 혼자가 편애를 입에 달고 살아. 근데 불안형한테 이 패턴이 소름 끼칠 만큼 익숙해. 어릴 때 엄마랑 똑같거든?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차갑고 규칙이 없어. 그 불안정한 리듬을 뇌가 사랑이라고 착각해버려. 익숙함이 끌림으로 둔갑하는 거야. 심리학에서 이걸 불안형, 회피형 함정이라고 불러. 서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조합인데 자석처럼 끌려. 슬롯머신이 다시 나타난 거야. 이번엔 사람 모양을 하고. 민지가 연락해. 일십. 또 연락해. 일십. 포기하려는 순간 회피형이 한마디 던져.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게 간헐적 보상이야. 슬롯머신이 가끔 잭팟을 터트리는 것처럼 회피형이 가끔 보여주는 애정 한 방에 뇌가 도파민을 쏟아내. 매일 듣는 좋아해보다 사흘 만에 들은 보고 싶었어가 뇌를 훨씬 더 강하게 때려. 그래서 안정형을 만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매일 연락 오고 감정 표현도 일관되고 약속도 잘 지켜. 객관적으로 완벽해. 근데 두근거림이 없어. 심심해. 불안형 뇌가 그 평화로움을 이건 사랑이 아니야 로 판단해버려. 진짜 건강한 사랑이 코앞에 있는데 스스로 걷어차는 거야. 불안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회피형한테 돌아가. 그리고 갈등이 터지면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 심박수가 100을 넘어가면 뇌가 대화 기능을 꺼버려. 가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상태를 정서적 홍수라고 불렀어. 이성이 사라지고 감정만 남는 순간이야. 이 상태에서 입을 열면 후회할 말이 튀어나와. 나한테 왜 이래?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민지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못 멈춰. 편도체가 이미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자기 혐오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나는 왜 또 이랬지?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 감정. 맞아. 내 연애 전체가 이 패턴이었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들으면 좀 절망스러울 수 있어. 근데 반전이 있어. 네 뇌에 있는 그 예민한 알람 있잖아. 그게 사실은 엄청난 무기야.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아인도르가 실험을 했어. 사람들을 방에 모아놓고 몰래 연기를 채운 거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챘을까? 불안형이야. 불안 수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연기를 11.5초나 더 빨리 감지했어. 다른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있을 때 불안형은 이미 여기 위험해! 라고 소리치고 있었어. 덕분에 다 같이 살았어. 네가 상대 표정 하나에 흔들리는 그 감각? 원래는 집단을 지키는 보초 능력이었던 거야. 진화가 너한테 준 선물인데 연애에서만 오작동하고 있던 거지. 문제는 예민함 자체가 아니야. 그 레이더가 겨냥하는 방향이야. 이걸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줄게. 첫째, 20분 규칙. 감정이 폭발할 것 같으면 일단 20분만 멈춰. 가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한 건데 격렬한 감정은 20분이면 생리적으로 가라앉아. 심박수가 내려가고 코르티솔이 빠져. 그 20분만 버티면 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 둘째, 자기 대화 전환. 또 이러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 말 멈춰. 대신 지금 내 뇌가 비상 알람을 울리고 있구나 라고 바꿔. 자책과 관찰은 완전히 다른 거야. 관찰하는 순간 감정에서 한 발 빠져나올 수 있어. 셋째, 곱씹는 방향을 바꿔.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을 계속 되감기 하고 있잖아. 왜 그랬을까?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이 질문을 딱 하나만 바꿔봐. 이 경험에서 내가 뭘 알게 됐지?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 방향만 다른 거야. 이게 뇌를 고통 모드에서 학습 모드로 전환시켜. 한국 상담심리학회 연구에서도 이 전환이 실제로 이별 후 성장을 만든다는 결과가 나왔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전부 자기자비야. 나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려는 거야. 연구에서도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불안형도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 네가 불안한 건 사랑을 못해서가 아니야. 너무 간절해서야. 그 간절함은 어릴 때 배운 생존 방식이었어. 이제는 슬롯머신 레버를 놓아도 돼. 잭팟은 밖에 없어. 이미 네 안에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연애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줘. 다음 영상에서는 안정형 애착의 비밀을 풀어볼게.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누르고 기다려줘.